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수규입니다. 반도체 공학 7주차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원의 파트 2, 그 중에서도 솔라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셀에는 빛을 받아서 전류를 생성하는 이제 다이오드인데, 토탈 다이오드 커런트 I는 볼티지에서 생성된 이 전류와 빛에 의해서 생성된 이 전류를 뺀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 쇼트 서킷 전류는 A, Q, L, P, G 이런 식으로 식이 정해지고, 이 G는 빛이 롤을 생성하는 비율이 됩니다. 라이트 뎁스 흡수 깊이는 포톤 에너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포톤 에너지는 람다분의 1.24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면 람다가 작아지고 주파수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주파수가 커지면 흡수 뎁스가 얇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전자기학에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이렇게 오던 것이 도체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뎁스가 굉장히 얇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흡수 뎁스가 매우 얇다. 그 비율은 뎁스는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 승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이 뎁스는 델타로 표현이 돼서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와 인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를 비교하게 되면, 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는 EC와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터 밴드의 파동 벡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능량이 보존이 되고, 그래서 전자와 홀의 생성률이 좋아서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으니까 얇게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낮습니다. 인다이렉트 갭을 보게 되면, 인다이렉트 갭은 EC와 EV의 K 벡터가 달라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 돼서 전자와 홀의 생성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데, 대신 이 실리콘은 자체적으로 가격이 싸서 이 두 개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생산적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서킷 볼티지는 이와 같은 식이 정해지고, 출력 전력을 알아보기 전에, 출력 전력의 이제 부호가 네거티브면 생산, 그리고 파지티브면 전력을 소비하는 건데, 출력 전력은 ISC 곱하기 VOC 곱하기 필 팩터가 되겠습니다. 필 팩터는 약 0.75V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4단원을 모두 정리를 마치고, 그 다음 5단원 모스 캐패시터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캐패시터를 알기 전에 가우스 법칙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우스 법칙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도출해내면은 항상 자주 쓰이는 이 총 옥사이드의 전하량은 옥사이드의 전기전 곱하기 입실론 OX, 그리고 옥사이드 전압은 입실론 OX분의 전하량 OX 곱하기 TOX가 항상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줄여서 모스라고 하는데, 이제 메탈은 이 부분, 옥사이드는 SiO2를 사용하고, 세미컨덕터는 여기서는 Psub P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탈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매우 높게 헤빌리 도핑이 된 실리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서는 그라운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항상 여기서 정리를 나갈 때 플랫 볼티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플랫 볼티지보다 작을 경우 아큐뮬레이션 상태고, 이 항상 성립하는 식에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V 옥사이드는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페이스에서 이 전하량의 로 S는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 전하량이 다르냐면은, 이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페르미 레벨이 결국은 이 서페이스에서
밸런스 밴드와 만나기 때문에 전하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은 NA 벌크에서 농도를 익스포넨셜 식과 곱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 볼티지가 게이트 전압과 같다. 이거의 정의는 이제 플랫 볼티지가 게이트의 이람수에서 실리콘의 이람수를 뺀 것이 이제 플랫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평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 SiO2고 이게 실리콘이어서 표면에 실제로 이 전하가 생깁니다. 생기게 돼서 이 전하 때문에 V 옥사이드 마냥 이 전압이 생기게 돼서 살짝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그로 인해서 휘어지고, 이 전하로 인해서, 이런 전하로 인해서 결국에는 EC와 EV가 낮아지고 페르미는 동시에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 볼티지가 실제로 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커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V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은 게이트 전압이 플랫 볼티지보다는 크지만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는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디플리전 위스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밑에 항상 6주차까지 정리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식이 있었죠. 그래서 디플리전 위스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을 이제 이 서페이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게 되므로 이제 총 전하량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디플리션 상태가 되고, 그때 항상 이 성립하는 식은 이 V 옥사이드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압을 좀 더 세게 준다. 전압을 좀 더 세게 주게 되면은 인버전 상태가 됩니다. 인버전의 정의는 서페이스 포텐셜이 이 밸리어 헤이트와 같다. 이때를 이제 스레스홀드라고 합니다.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게이트 전압.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계속 전압을 크게 주다 보면은 여기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이 페르미 레벨이 엇갈려서 여기선 벌크 부분에서는 계속 P 타입이겠죠. NA가 더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역전 현상이 나서 사실상 여기서는 N 타입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EC-EF 서페이스에서 EC-EF가 벌크에서 EF-EV와 같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으므로 C와 D는 당연히 같겠죠. C와 D가 같으므로 이 서페이스 포텐셜은 이 밸류 헤드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항상 사용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납니다. 여기서 밸류 헤드는 항상 구했던 식처럼 Q분의 KT, LN, NI분의 N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버전을 좀 더 전압을 더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 플랫 볼트보다 좀 더 커지면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롱 인버전은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도 공핍 영역 길이는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전 맥스의 위스는 같은 식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처음엔 똑같은데 이 Q 인버전의 전하량을 이제 C옥스로 나눠준 양을 빼주게 됩니다. 빼야지 게이트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줘서 이와 같은 식이 VC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에서 스트롱 인버전이 걸리게 되면은 이 전자가 이 서페이스에 모이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모이는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옆에 n 플러스, 그러니까 p 바디면은 n 플러스를 소스 드레인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스 드레인이 빠르게 전자를 내뿜어서 채널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QV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아큐뮬레이션에서는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이와 같이 꺾인, 이렇게 디플레이션 영역 이 플랫 볼티지부터 VT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레스홀드 볼티지부터는 다시 이렇게 Q 인버전만큼,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Q 인버전만큼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C 옥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쉘 주차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